갈지자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화 버드맨을 좀 해몽을 해볼까 합니다. 이걸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저는 그냥 해석도 아니고, 제가 그냥 영화를 보다가 생긴 할 말이 불과한데, 굳이 하자면은 비틀거리면서 가는 해몽이라고 해둘게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했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을까? 이런 차이를 논하자는 장소가 아니라, 그런 공간이 아니라, 내 해몽이 갖는 토론의 유용성에 저는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보면은 연기도 실제로 해봐야 되는 건데 말로 떠들려고 그러고 있으니까, 연기가 그 말로 떠들어대는 그것이 갖는 내용의 어떤 쓸모있음 혹은 유용성, 실제를 위한 유용성, 이런 것이죠. 실은 제가 유튜브를 연 이유도 내 만족도 있습니다만 주로 이런 쪽입니다. 영화 버드맨과 영웅시사라는 타이틀로요. 그리고 부제를 제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버드는 새, 배트는 박쥐.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받아들이기에 비슷한 것 같잖아요. 둘 다 날고 말이죠. 아무튼 이 얘기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버드맨을 일단 소개를 좀 해야 되겠는데, 2014년에 만들어진 미국 영화인데 감독은 멕시코 출신이죠. 알레한드로, 이름이 길어요. 곤잘레 이나리투 라는 감독이 만들어서 만든 그 해에 아카데미 영화상에 4개부를 휩쓸었답니다. 감독상, 여러 가지요. 각색상, 이런 것들. 그리고 이 감독이 그 다음 해에 또 저도 봤는데, 레버넌트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버드맨하고 완전히 달라요. 또 그 감독인가 싶어. 그럴 정도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튀었는데, 영화 만드는 스타일도 달랐고요. 여기서 디카프리오가 어쨌든 처음으로 주연상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 해석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버드맨도 버드맨이지만 요걸 걸어서 나중에 그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으면서 1인치 장벽 소감을 했잖아요. 그거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소감에 이르도록 저는 버드맨을 만든 감독과 함께 동시다발로 이 소감에 다리를 놔줬다. 이제 순전히 제 생각이고 제 해몽입니다. 수는 틀릴 수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물로 들으면 되겠습니다. 일단 버드맨 좀 봅시다. 버드맨 보기 전에 코로나 현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인류 어느 누구도 몰랐던 거죠. 발생할지도 몰랐지만 이렇게 길게 갈지도 몰랐고, 이렇게 인간의 삶에 그냥 찬물을 끼얹는 곤혹스러운, 세균한테 KO된 게 인간이란 거죠. 더더군다나 보이지 않고. 이 코로나19가 만든 세계적 질서에 대해서요,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는 세계적 질서를 전체 다는 아니지만 이것이 일단 기폭제가 됐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힘이 있는 나라가 중심이 되어서 나머지 변방으로 뿌려주는, 기생해서 먹고 사는, 그래서 강대국이니 약대국이니 했잖아요. 적어도 이 관점에 있을 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세계 질서에
혈관화 현상을 주도했다. 온난화와 특히 관련해서요. 그래서 지금까지 흐르던 방금 중심 위주의 수직적 질서에서 코로나19는 수평적 질서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이건 뭐 모두 수평적 질서라는 것은 모두가 중심이거나 모두가 변방이거나 위아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평균화됐다 이 말이겠죠. 평균화라는 것이 다 똑같은 건 물론 아니지만 항생제가 백신 만들어내는 사실은 뭐 미국이 다 했고,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그런 질서는 있긴 한데 코로나19 자체를 놓고 보면은 그렇잖아요. 아프리카에서 기침하면은 우리 병원 가봐야 돼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의 혈관화 현상이란 건데, 혈관화 현상이란 것은 우리 몸에 이제 혈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혈관화됐다는 것은 현재까지 인간의 인체를 보면 피 흐름을 보면은 동맥이나 정맥이 굵직한 것이 중심이 되어서 거기서 혈관, 실비출까지 몸 전체에 골고루 피를 나누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동맥과 정맥을 없애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맥과 정맥이 사라졌다, 혹은 그 자체가 혈관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동등해졌다. 모든 것이 혈관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의 혈관화 현상이고, 비유적으로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안 맞겠지 뭐. 저는 버드맨이요. 할리우드의 이렇게 관점에서 이렇게 돌아보면은 지금까지는 그들만의 리그 아니었나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대치듯이 아마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아카데미상은 로컬 아니냐. 아주 찍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이런 할리우드 관점에 찬물을 끼얹는 게 봉준호가 있기 이전에 나는 버드맨에서 좀 영화 자체적으로 좀 출발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게임 체인저가 됐다. 할리우드의 관점을 뒤흔들고 말하자면 새로운 분기점을 마련하는 게임 체인저가 됐다고까지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그 관점을 연상시키는 혹은 시비를 거는 모멘텀은 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은 네가 뭐 어떻게 봤길래 어떤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버드맨이 영웅서사를 다루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주제의식입니다. 문학 작품에서 여타의 또 다른 예술에서도 많이 다루는 게 환상과 현실 간의 갈등 아니겠습니까? 혹은 실제와 허구 간의 갈등 말이죠. 충돌. 요 두 개를 좀 섞어 썼는데, 오늘은 일단 영웅서사를 가지고 어떻게 놀았는지 재밌더라고요. 자, 아까 얘기했던 얘기, 새는 하늘을 날잖아요. 우리도 저는 박쥐를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영화나 이런 거 빼놔놓고. 근데 박쥐도 날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러니까 조류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더니 뒤져봤더니 포유류더라고요. 다른 동물이야. 새는 조류고 얘는 포유류야. 다른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상식이라기보다 그냥 상투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새, 박쥐. 그보다도 영어로 하면 버드, 배트. 친척 같잖아. 무지하게 비슷한 사촌 같아요. 아니면 형제 같고. 그런 인식이 있어요. 왜 이 얘기하지? 그 영웅서사는 아시다시피 악당과 영웅 구도입니다. 이분법적이고요. 그리고 악당과 영웅이란 인간의 관점에서의 영웅은 악당을 물리치고 구하는 그런 형식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수직적이죠.
구조 자체도 이분법적이고 수직적 분할을 크게 삽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버드맨의 실은 영웅서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보도록 하거나 혹은 기대를 하거나 혹은 자꾸 연상시키게 만들었지? 안 그랬다고요? 미안합니다. 난 그렇더라고요. 근데 특히 그렇게 만든 게 그렇게 괜히 한 5분만 보면 이거 영웅서사하고 아무 관계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뭐 악당도 나오지도 않고 뭐 영웅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영웅서사 아닌데 매달린다. 그래도 주인공을 맡은 마이클 키튼이란 존재 자체가, 배우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리건 역을 맡았는데요. 이 마이클 키튼이 1989년에 배트맨 처음 만들 때 주인공이었잖아요. 배트맨 했잖아요. 그게 대박을 쳤죠. 그래서 느닷없이 이 젊은 마이클 키튼이 그냥 영화적 영웅으로 떠올랐죠. 뭐 영화 안에서도 영웅이지만 미국이 보통 보면 이 영웅서사에 좀 맛이 좀 가는 경향이 많아요. 옛날 서부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우주로 뻗치면서 말이죠. 끊임없이 흑우적 영웅을 생산해내고 그 영웅의 악당을 개박살을 내고 뭐 그러면서 얼핏 이렇게 받아들이기에 미국이 결국 세상을 구한다 라는 주인의식, 중심주의 뭐 이런 거. 나는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여기는 없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근데 실제로 없어요. 근데 아무튼 이 배트맨 처음에 만든 게 대박을 쳐서 그때 마이클 키튼의 뒤에 뭐 기사들을 좀 읽어보면은 한 몇 년 동안 없어진 거야. 뭐 갑자기 영웅이 되니까 본인을 주치를 못한 것 같아요. 마약에도 빠지고 뭐 집도 안 가고 뭐 그랬다가 뭐 한 몇 년 뒤에, 정확하게 3년 뒤에 1992년에 이 일을 만들었는데 뭐 소득이 없었잖아요. 히트는 그냥 재미없었죠. 그러나 어쨌든 미국인들한테는 마이클 키튼이라는 존재는 뭐 그 이후에도 작은 영화도 조금 나오고 했는 모양인데 그렇게 주목을 안 했으니까 마치 없는 것처럼 보였고, 그랬다가 이 버드맨을 통해서 느닷없이 나타났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 버드는 세고 배트는 박쥐고 비슷비슷 그런 뉘앙스. 묘하게 그냥 한 5분 보면 영웅서사 아닌 줄 알면서도 끈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무의식적 노력,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다가 영화 속에 이 스토리가 또 웃겨요. 리건 이 사람 말이지, 마이클 키튼이 주연한 리건 이 사람이 영화 속에서 한참 전에 버드맨이라는 영웅서사에 주는 영화를 만들어서 대박을 쳤어요. 그랬다가 뭐 그 이후에 그냥 흐지부지 돼버리고 몇 년 지나자 잊혀지고 이러니까 그 한참 뒤에 이제 그 영광을 되찾고 싶은 거야. 이 영화의 스토리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까지 얘기한 이 리건의 히스토리하고 마이클 키튼 자신의, 배우 자신의 개인사하고가 은근슬쩍 조화합니다. 맞나요? 근데요, 영화 보신 분은 알겠지만 키튼은 그때 배트맨이 아니죠. 예. 배트맨을 맡았던 배우가 아니죠. 맞는데 아니라고. 나이 한참 먹어가지고 대머리 휘렁 까졌고 나이도 그렇고. 근데 이 영화 안에서 보이는 마이클 키튼에 실망한 미국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저 사람 저렇게 됐어 뭐 이러면서. 근데 영화 안에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버드맨을 만들어서 영웅이 됐던 그때의 말하자면 영웅적 위상을 되찾겠다라는 발악이
영화 전체를 끌어가는 에너지입니다. 뻑하면 씩씩대고 말이죠. 오히려 저런 듯한 모습하고 행색이 애처롭습니다. 근데 영화 속에 이 일그러진 영웅의 면모하고 키튼의 나이 먹으면 다 그렇게 되기 마련에도 불구하고요. 영화적 존재잖아요. 어쨌든 배우고. 특히 이제 배트맨하고 연결해서 이 꼬라지하고가 자꾸 연상이 되니까 이상하다. 이게 버드맨을 어떻게 썼지? 하는 생각이 들던데 뒤져봤더니 이 각본을 아예 물론 몇 사람이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감독 자신이 썼어요. 그 이나리투 감독 자신이 썼어요. 아무도 내 생각에는 아이디어가 마이클 키튼을 가만히 보다가 떠올랐던 게 아닐까? 아니, 물어본 건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까지 됩니다. 근데 사실 어쨌든 악당하고 영웅이 없는 영웅서사는 영웅서사가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키튼을 기억하는 그때 1989년의 배트맨에서의 이 영웅적인 이 배트맨의 마이클 키튼을 기억하는 특히 미국인이라면은 어떤 생각으로 계속 갔을까? 아마 무의식 속으로는 큰 의지 그렇다고 의식적으로는 아니라고 바라보면서 말이죠. 그렇게 받지 않았을까? 넘겨짚어 봅니다, 그냥. 그렇다면은 감독의 의도가 뭐냐 말이지, 이게. 없는 영웅서사를 갖고 영웅서사를 완전히 농락하고 희롱한 셈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영웅서사가 주는데 영화의 명료에 그걸 가지고 딴지를 걸었다는 점에서 뭐 그것이 이제 그 다음 영화에 흔들리는 할리우드이 영향을 받았나? 충격받았나? 열받았나? 반성했나? 아이 몰라. 저는 제가 보기에는 아니던데요. 그냥 아마도 그저 있을 법한 미련에 딴지를 슬쩍 걸어본 하나의 영화적 사건으로 기록될 만하다. 그 자체는 그래도 뭔가 그 이상일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아무튼 뭐 게임 체인지는 전혀 아니고요. 그거는 왜냐면은 영서사의 뿌리가 워낙 할리우드에서 깊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란 게 일단 배트맨 볼까요? 배트맨 만들고 난 뒤에 뭐 배트맨 시리즈 계속 나왔죠? 다크나이트, 조크,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어쨌든 그 안에서 탄생한 거니까 조크. 그리고 2021년인가 올해인가 아무튼 더 배트맨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영서사가 뭐 딱히 그것만 있습니까? 엄청 많잖아요. 스파이더맨 얼마 전에 했는데 홈어웨이인가? 우리나라에서 700만 들어갔어요. 탑건 매버릭인가? 그것도 영서사죠. 따지고 보면은 톰 크루즈가 주연한. 그 옛날에 환영이죠. 톰 크루즈에 대한. 그 우리나라에서 뭐 그렇게 그 관련이 있다고 800만 이상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슨 보는 맛이 달라요. 그러니까 놀이로 보는 것이고 빤한 결과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영웅 악당의 빤한 구도 아닙니까? 이분법적인 수직 분할력. 제가 예상하건데 이제 전 세계적이 됐고 이거는요 아마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각도가 많이 달라져서 엔터테인 돈을 많이 쳐들이는 그런 블록버스터로 끊임없이 활기를 치고 그 자체 발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앤디 월이 15분간은 유명해질 수 있다. 뭐 유명은 치우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도 15분간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 내가 그거 믿고 출발했는데 자꾸 말하면 20분 다 돼가네. 다음 영상에서 주제의식 가지고 한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5분이 잘 안 지켜지는데 능력이 없나?